네, 오늘 애널리스트 모시고 하반기 업종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IT 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반기 OLED, MLCC는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종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IT 쪽에 대해서 수학 분석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화면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먼저 화면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점으로는 OLED 핵심 공정의 기술 우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쪽에 글로벌 고객사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고요. 다만 약점으로는 LCD 쪽에서는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고 대형 패널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도 살펴보도록 하죠. 차세대 폼팩터 대응력, AR, VR 시장 선점 가능하다라는 게 기회이고 8.6세대 선제적인 투자를 강행해서 또 IT, OLED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으로는 마이크로 LED 대만이 주도하고 있고 후발주자 리스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발 공급 과잉을 역시나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관심이 아직까지도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철강 또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50%로 인상을 하게 됐고 이 부분이 가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나 우리가 그 영향을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가전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제 50%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국내 이제 LG전자나 이제 삼성전자 모두 이제 국내 철강 제품을 지금 가전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가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산 철강을 사용해서 이제 미국 내 공장에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 가전업체들이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히나 삼성전자 보니까 영상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가전사업부 영업이익률이 뭐 2%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묘약을 또 짜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상당수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이제 뭐 원가를 좀 조절을 한다든지 원가 비중을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스윙 생산 아니면은 이제 뭐 생산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뭐 선제적인 수요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PC라든지 또 IT, 뭐 휴대폰 쪽은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세 충격이 본격화된다면은 수요 둔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둬야 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사실 관세 이전부터 IT 수요가 좀 구조적으로 약세로 지금 진입하는 네. 상황이었고 스마트폰이나 PC 모두 이제 성숙기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관세 이전에도 사실 수요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관세가 만약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1분기 때 관세로 인한 관세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재고 대응이 결국에 하반기 때 이제 그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반기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는 구조적으로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관세의 타격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기회를 찾는다면 OLED 쪽에서는 OLED 패널이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쓰였다면은 이제는 또 태블릿 등 IT 기기로 본격적으로 넓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OLED 침투율이 이미 뭐 60%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응용처가 확대 적용이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태블릿이나 PC 같은 경우에 OLED가 적용된다는 거는 사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최초로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라인 투자를 했고 아마 내년부터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8.6세대 라인이 이제 IT 전용 팹으로 지금 이제 가동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기회가 되는 요인은 또 많은데 항상 또 이쪽을 살펴보자면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중국 저가 공세를 무시할 수가 없고 이미 LCD 부분에서 사실 중국한테 점유율을 뺏긴 게 아무래도 저가 제품들이 많이 양산이 네. 되었기 때문인데 OLED 역시 뭐 그런 부분들을 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제 기술 격차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신규 자동차들 보자면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큼지막히 들어가 있는 자동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차량용 OLED 쪽에서는 기회 요인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차량용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사실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차량용 시장에서는 이미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EV나 뭐 자율주행이 발전하게 되면은 차량용 내에서도 디스플레이 면적이 넓어질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쪽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차량이 또 AI 또 자율주행 시장으로 성장을 함에 따라서 이러한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인데 MLCC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MLCC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용 MLCC 같은 경우에 이제 뭐 EV나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MLCC의 탑재량, 소요 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요즘 AI 이제 서버 이런 쪽으로 갔을 때도 당연히 이제 그 MLCC의 소요 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장용이나 산업용 쪽 MLCC가 이제 기존 IT MLCC 대비해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믹스 개선 이제 그리고 뭐 전반적인 가격 상승 그리고 물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 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이제 삼성전기나 이런 업체들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앞서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유리기판 시장의 개화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언제쯤 개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시장 개화 시점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네.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나 뭐 국내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기 등 여러 업체들이 지금 28년 정도를 지금 타겟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 주들이 뭐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다고 판단을 네.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펀더멘탈보다는 좀 센티멘탈하게 많이 움직이는 게 있고 뭐 사실 뭐 IT 수급 상황이 좋을 때 좀 유리기판이 좀 주가가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신중하게 투자를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성 자체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해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네. 있겠다. 혹시 유리기판 내에서 선호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캠트로닉스, 뭐 SKC, 피롭틱스 정도 지금 좋게 보고 있고 네. 이 업체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유리기판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실적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본업에서도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 이제 IT 올레드 쪽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글래스 시각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내년부터 좀 크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가전업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전업체들 특히나 뭐 OLED TV라든지 이런 쪽을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TV 부문은 어떻습니까?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OLED TV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원래 OLED TV를 한동안 안 했다가 이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지위를 이제 갖추기 위해서 시장 진출을 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아직까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TV 내에서 글로벌에서 이제 워낙 이제 굳건한 시장 지위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OLED TV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관련한 시장이 이제 빠르게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수업 분석을 보자면은 기회 요인으로 8.6세대 선제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꼽아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신다면. 네, 지금 아무래도 8.6세대 라인은 이제 유리에 이제 보통 디스플레이 만들 때 원장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 지금 기존의 6세대 라인은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전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면치 효율 등이나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노트북이나 이런 좀 대형 패널들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8세대급이 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최초로 먼저 투자를 한 거고요. 지금 일단 15K 투자를 했고 노트북 기준으로는 약 연간 한 1,000만 대 정도, 1,000만 장 정도 찍을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이제 OLED 뭐 노트북 쪽에 뭐 OLED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좀 시장이 빠르게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워본다면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시겠어요? 지금 OLED 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뭐 내년부터 이제 노트북 시장이나 뭐 태블릿 시장으로 OLED 침투가 확대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국내 OLED 밸류체인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소재를 공급하는 덕산 네오룩스를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OLED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뭐 블랙 PDL 등 이제 신소재를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매출이 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대형주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MLCC 지금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지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전기도 뭐 모멘텀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지금 유리기판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기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업종 전망을 해보신 리포트를 보니까 투자 전략으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곳에 비중 확대를 하자라고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네. 이 의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 측면에서 해주신다면요. 네, 뭐 관세나 지금 매크로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전에도 사실 IT 수요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지금 업체별로 옥석 가리기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LED 같이 뭐 이제 IT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확실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업체들 그런데 업체들 위주로 좀 바텀업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또 유망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업종 전망, 오늘은 이렇게 전기전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해당 섹터의 애널리스트 모시고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의 김종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